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현광철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봄철 감귤원 관리 요령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늦서리, 봄철 늦서리 피해로 인해서 새순이 올라오다가 검게 타버리는 피해 증상, 키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새순이 말리거나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 사이에 날씨가 낮에 온도가 낮고 기온이 저녁 한 6시 정도에 7도씨, 또 밤에 9시 4도씨 이하로 맑은 날, 특히 바람이 없을 때 많이 발생이 되고, 이 해가 진 후에 한 0.8도씨 이상씩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냉기류 유입이 많거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 특히 이렇게 분지로 이루어진 지역에 많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저온, 특히 서리 정보 SMS 서비스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24시 초상 온도가 0도에서 2도씨, 풍속이 5.1m/s 미만씩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안내는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초상 온도 0도씨 미만, 풍속이 5.1m/s 미만씩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기술조정과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 전지전정입니다. 사실 감귤 전정이 어렵다고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감귤 생리를 좀 아시고 직접 가지를 잘라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전지전정을 배우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직접 현장에서 어린 나무 전정부터 시작해서 큰 성목 전지전정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을 할 때에는 우선 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 나무 속에 있는 내향지라든가 교차지, 도장지 등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돌면서 복잡한 가지를 좀 솎아내고, 이렇게 수세가 강한 도장지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도장지를 강하게 기부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이런 도장지들을 기부해서 바짝 붙여서 이런 거를 완전히 제거하면 됩니다. 나무 내부에 보면 이런 늘어진 가지를,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솎아내야 될 가지입니다. 다음은 내향지인데, 이 나무 내부 속으로 향한 가지를 내향지로 가는데, 이거는 앞으로 햇빛 비침이나 햇빛을 맞고 이 나무 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내향지는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차지입니다. 교차지도 마찬가지, 그대로 놔두게 되면 햇빛 비침을 방해하고,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속간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지입니다. 차지는 이 측지에서 한 가지에 올라와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이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면 이 사이가 넓어지면서 이제 햇빛 비침이 좋아지고 순이 이제 나와도 충실한 결과물지가 나와서 반드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잡한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가지와 가지 사이에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복잡해 있으면 햇빛 비침을 방해를 해서 이 내부까지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면 고사지 발생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면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 사이가 넓으면서 햇빛 비침을 좋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달려있는 감귤도 품질 좋은 감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지 자르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지 자르는 방법에는 이 소금 전정, 절단 전정, 복합 전정이 있는데, 이 소금 전정은 주로 이런 이 도장지라든가 이 교차지, 차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할 때, 그리고 복잡한 가지를 제거를 할 때 완전히 이렇게 기부해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보 전정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소금 전정을 하다 보면 나무 수세가 약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귤 나무 상태를 보면서 적당히 소금 전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절단 전정입니다. 절단 전정은 우리가 순을 내우기 위해서 가지 사이를 자르는 방법인데, 어린 나무를 키울 때 강한 순을 내올 때라든가 이런 봄순, 여름순이 있어서 애비지를 설정을 할 때 주로 이 봄순하고 여름순이 있으면 봄순 마디 위에서 이렇게 절단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 전정입니다. 복합 전정은 소금 전정과 절단 전정을 가미한 전정 방법인데, 이 전정 초보자들이라든가 이 큰 가지 단축 등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합 전정은 자를 때 어느 한 가지를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를 남기느냐는 나무 세력에 따라서, 나무 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이와 같이 나무가 위로 향해 있고 굵기도 굵고 하면 세력이 좋은 가지는 약한 가지, 이렇게 약한 가지를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간 가지, 힘이 약한 가지는 상단부, 하단 위로 올라온 가지를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가지를 보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힘이 약해졌습니다.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가지 이렇게 붙여서 복합 전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쓰이는 게 복합 전정입니다. 이 애비지 설정 작업은 금년도에 과다 착과가 예상되는 나무를 대상으로 이 애비지 설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즉 작년도에 감귤이 잘 안 달려서 금년도에 수혜가 좋은 나무에서 인위적으로 애비지 설정을 하고 봄순을 발화시킨 후에 내년도에 그 결과모지를 이용해서
감귤이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 ABG 설정 작업은 기본적인 우리 감귤 생리와도 많이 결부가 되는데, 이 수직으로 서 있는 가지, 또 수평으로 된 가지, 또 밑으로 내려간 가지 등 자르는 부위에서 이 순 발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리 부분하고 같이 결부시키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전정을 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세가 좋은 서 있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순이 발생이 되어도 이 숫자도 적고 강한 이런 순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수평으로 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에서 10cm 충실한 봄순이 발화가 되면서 내년도에 고품질 감귤을 달릴 수가 있어서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 위치에 따라서 서 있는 가지, 수평으로 된 가지, 밑으로 내려진 가지가 있는데, 수직으로 서 있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좋기 때문에 보통 짧고 좀 약한 가지를 남기고 잘라 주시고, 밑으로 내려간 가지, 수평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 수세가 나무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강한 가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를 보면 지금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금 밑으로 가지가 내려왔다는 것은 나무 이 가지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가지가 올라가다는 것은 다시 힘이 생겨서, 만약 여기서 순이 난 경우 보면 이렇게 강한 순이 올라와 버립니다. 이런 긴 ABG 같은 봄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물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순이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면서 힘이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시 수평지라든가 밑으로 내려간 가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ABG 설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잘라주고, 이쪽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수평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순이 나올 가지를 먼저, ABG 가지를 만들 가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 가지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가지를 보면 이렇게 측지에서 수세가 올라온 가지에서 다시 수평지로 지금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수세가 힘이 좋은 가지에서 수평으로 뻗어 있다는 것은 이 가지에 있는 힘이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BG 가지 설정해서 자를 때에는 수평지에서 다시 한 45도로 나온 부위를 남기고 이렇게 절단 전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렇게 해서 남겨버리면 이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가지에 대하여 ABG 설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G 설정하기 전에 가지가 서 있느냐, 수평으로 되어 있느냐,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그걸 우선적으로 잘 관찰을 하고,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지는 굵지만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힘이 약한 가지입니다. 즉 여기에서 만약 순이 나도 이 순이 약한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에서 연장선에서 다시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가지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에서 이제 자르면 다시 강한 이제 봄순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충실한 결과물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힘이 약한 또 밑으로 내려간 가지를 찾아서 이제 우리가 전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등에 이 가지를 먼저 잘라주고 여기에서 힘이 가장 약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를 남기고 등 위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애비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이제 밑으로 내려간 가지 이제 애비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가 수평이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가지의 힘이 모자라서 앞으로 순이 나도 순이 약하게 날 겁니다.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낸 가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온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는 이제 놔두면 꽃이 또 피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절단 전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애비 설정이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애비지 설정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상단부에 애비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상단부는 이 가지들이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강한 신초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애비지 설정을 하여도 그 순들은 좋은 결과물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애비지 설정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이 가지를 설정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쪽, 서쪽, 북쪽에 나 있는 강한 굵기가 굵은 가지를 이용을 해서 주지를 설정하는데, 이 남쪽에서 나무 내부 속으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지가 강하게 주지 연장선을 만들 수 있도록 주지 주변에 있는 가지를 전부 솎아내고 강하게 절단 전정을 해서 강한 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자기가 주지를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주지가 될 가지를 강하게 이렇게 봄순 마디 밑에서 강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지금 주지 연장선 가지가 앞으로 계속 주지로 형성될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강하게 순을 내기 위해서는 이 주위에 있는 가지들을 전부 이렇게 솎아냅니다. 이렇게. 이 순이 있어 버리면, 이 가지에 지금 기존에 이 순이 있어 버리면, 이 순에 꽃도 피고 순이 나 버리면 이 지금 남아 있는 가지에서는 꽃이 피든지 이렇게 잘라내어도 순이 나오면서 양분 소모가 많으면서 이 주지로 가는 영양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냄으로써 이 가지에 강한 새순을 나오게 하고, 강한 새순이 나오면서 주지 연장선이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동쪽 주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지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 주지를 자기가 결정을 할 때 보통 지금 주지로 형성될 수 있는 가지가 지금 이 가지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안쪽으로 내부 쪽으로 이제 향해 있고 하나는 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지는 바깥 방향으로 이 안쪽으로 주지가 형성이 돼 버리면 이 가지가 나중에 이제 크면서 뭐 햇빛이라든가 이 내부를 막아버리는 불필요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한 가지를 이용을 해서 주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주지에서 이웃하는 이 가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면 이 바깥쪽으로 이 가지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오면서 여기에서 좀 강한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해서 이웃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서쪽 주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쪽에 이 주지로 설정된 이 가지를 보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장선으로 계속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강하게 결단 전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순들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이제는 주지로 설정된 가지 전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지가 세력이 좋은 순이 발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순은 만들어졌지만 지금 나머지 가지들이 금년도에 꽃이 피거나 순이 나오면서 영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 영양분을 우리 주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절단 전정을 이용을 해서 이 가지 지금 주지로 형성된 가지 밑으로 가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절단 전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서쪽의 지금 주지로 형성된 가지보단 이 높게 형성된 가지는 전부 이렇게 절단 전정을 해서 가지를 이 가지보다 최대한 낮게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 주지하고 사이에 복잡한 가지는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도 마찬가지 같은 위치에 있는 강물나무가 있으면 이 주지 형성된 가지보단 전부 낮게 그리고 이 가지 같은 경우 그냥 내버리면 전부 여기에 꽃이 오기 때문에 절단 전정을 이용을 해서 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정을 다음은 감기론 감벌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밀식이 되면 여러분들 그 밀수된 가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귤원을 보시면 그 나무 내부 속에 그리고 나무 밑에 하단부에 가지가 없습니다. 감귤이 달려도 전부 상단부 위에 이렇게
감귤이 달립니다. 상단부에 달린 감귤은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 대과입니다. 대과. 품질이 떨어지고 다 피상품 감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감벌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나무 내부 속에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귤이 달리는 결실층이 다 가지들이 다 추운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 얇기 때문에 품질 좋은 감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이 고품질 감귤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결과층을 중간, 중하단부에 결실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귤 나무를 이렇게 보면 수고, 수폭이 있습니다. 넓이하고 수고가 있는데 그게 한 10대 7 정도로 수폭을 길게 이 높이를 7 하면 이 수폭은 한 10 정도에서 밑에 중하단부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결과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달린 감귤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이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우리가 지지대로 받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달린 감귤나무는 100% 우리가 원하는 중소형과 고품질 감귤입니다. 감벌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감벌 후에 우리가 그런 감귤원의 고품질 감귤 생산 가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타이백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당도를 12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을 80% 이상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귤원 가원 구조 여러분들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도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밀수된 감귤원을 이렇게 고품질 감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감귤원 가원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감귤원을 이렇게 가원 구조 개선을 해서 일정하게 줄을 맞춰서 성목이식 후에 바뀌어진 가수원 전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감귤 가원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지정비 사업에서 나무를 옮겼는데 이렇게 고사된 나무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지정비 사업은 특히 이 성공 여부는 작년도에 착과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리고 성목이식을 하면서 뿌리 생육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성목이식 후에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고사된 나무들, 그리고 성목이식 한 후에 이렇게 보면 제대로 또 관리가 안 돼서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를 이식한 후에 사후에 병해충 불균라방이라든가 이런 그 진드물이라든가 또 연면 시비 등을 통해서 생육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나무가 수세가 약해지고 나무가 고사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성목이식한 후에 순 발화가 안 되면 6월 달에 다시 재차 전정을 하고 이런 검은 차관망을 씌워서 다시 순을 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조생 온주는 5m에 3m 아니면 4.5m에 3.5m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주고 극주생 온주는
4m에 3m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고 배수로를 한 2m 정도 하고 이 높이를 얕은 이랑을 만들어 줍니다. 얕은 이랑을 해서 높이를 한 15에서 20c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온지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무를 이식을 해서 고사된 나무를 최대한 없애고 활착이 잘 되려고 하면 우선 나무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전년도에 착과가 많이 되게 되면 그만큼 뿌리가 감소해서 이 세근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나무들을 옮겨 심으면 고사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순이 나고 수세가 좋은 감귤나무를 이렇게 굴치를 해보면 이런 새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목할 이 감귤원에 우선적으로 이런 수세가 좋은 나무를 확보를 해서 그걸 이식했을 때 우리가 활착이라든가 생육이 좋다. 우리가 나무를 이식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굵은 가지, 주지라고 하는데 주지에서 강하게 절단 전정을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식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목 이식을 할 때에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그 감귤원에 있는 감귤나무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굳이 이렇게 강하게 주지 3주지를 남기고 전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런 주지 연장선을 만들어 줘서 활착을 빠르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약전정 위주로 해서 남겨두면 그만큼 수관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정을 너무 강하게 전정하지 말고 이렇게 주지 연장선을 남겨두는 게 좋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활착이 좋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특히 아래까지라든가 지름 2cm 이상 된 가지 이런 최대한 남겨서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귤나무 같은 노지 감귤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심 자연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굵은 가지가 너무 많게 되면 그 가지 쪽으로 너무 저장 양분이 많아지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지라든가 측지라든가 가는 양분들이 적어지면서 결실층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주지는 되도록이면 3주지 아니면 많으면 한 4주지 정도,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서 내부에서 강하게 올라온 주지 같은 경우에는 옮기기 전에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원지 정비 사업은 나무를 이식을 하면서 동시에 배수로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귤원에 있는 감귤 나무를 옮기게 되는데 한 10분의 1 정도 좀 여유 있게 작업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더 손쉽게 우리가 이식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식자리 표시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다 돌담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외곽이 돌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그 돌담에 맞춰서 한 2.5m에서 한 3m 정도 이렇게 줄을 띄어야 나중에 작업로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데 운반이라든가 작업을 하는데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돌담에서 한 2.5m에서 3m 정도 띄우고 기본 줄을 띄어서 그 기본 중심줄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무를 심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굴치를 할 때는 보통 중량비를 이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라든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게 이렇게 굴치를 하고 이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 전정은 보통 보면
예, 성목인 경우 한 25년, 30년, 보통 40년, 50년 된 예, 감귤 나무도 이렇게 이 성목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직근은 예, 반드시 예, 잘라내고, 이 중량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난 예, 뿌리 같은 것들은 이제 잘라내고, 예, 감기거나 예, 뭐 교차되거나 엉킨 뿌리를 예, 고루 예, 펴주면 예, 뿌리 생육이라든가 예, 나무 예, 생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예, 뿌리 견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제식거리에 맞게 열 간격을 잘 맞추고 이식을 합니다. 이 배수로 높이는 보통 예, 15cm에서 20cm 로 예, 규격에 맞게 이렇게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보시다시피 이 배수로 이 모양은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너무 예, 이 현장을 돌아보면 예, 너무 각지게 예, 만드는 예, 가온을 볼 수 있는데, 비가 왔을 때 이쪽 예, 이랑 부분에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물이 예, 자연스럽게 예, 고랑 쪽으로 예,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예, 둥그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예, 좋습니다. 예, 물 주기는 예, 가장 중요한 예, 작업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나무를 이제 심은 후에 이제 그 뿌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물을 준 후에 예, 잘 예, 밟아주고, 예, 우리가 이제 물을 주면서 땅 속에 이제 이런 그 농약대라든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철물점 가보시면 그 지금 농업용수에 예, 농업용수가 이제 한 25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 그래서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땅 속에 예, 깊게 받고 물을 줘서 물이 바깥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예, 해서 물을 주고, 예, 바로 그 땅을 밟아버리면 예, 땅이 멀면 하루 정도는 예, 그냥 놔두었다가 예, 다음 날 와서 이렇게 땅을 밟아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고르는 작업을 잘 해야 되지, 그냥 돌이 너무 많게 되면 나중에 뭐 위드스톱이라든가 타이백 재배했을 때 우리가 다니면서 찢어지거나 예, 훼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돌 고르는 작업도 예, 중요한 예, 작업입니다. 이 가원 상태 이렇게 보면 예, 이웃 예, 인접한 곳에 이제 다른 예, 물이 이제 넘어가서 예, 다른 가원에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5m, 5m, 3m 간격으로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예,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돌멩이를 이제 메우고 위에 피인을 씌워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침수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 우리 보면은 한 3,300평방미터, 한 1,000평 기준 했을 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면, 뭐 아직까지 저희들 그 시범 사업이라든가 예, 이런 현장을 돌아보면 크게 문제 없이 이제 배수 처리를 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성목이식 하면은 많은 비라든가 오면은 예, 흙이 쓸리거나 예,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스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피복을 해두면, 이게 우리가 한 2년 동안은 예, 우리가 타이백 씌우기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 잡초를 억제를 시켜서 또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성목 이식이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그 순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예, 6월 중순에서 예, 9월 하순 사이에 예, 봄순이 녹화된 후에 이렇게 해서 그 300평 10아르당 한 요소 5에서 7kg 정도를 이용해서 한 20일 간격으로 계속 예,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고 또 연면 시비를 좀 해주고, 그래서 이 봄순이 이제 빨리 예, 녹화를 시켜주고 예, 여름순이 예, 순 발생이 예, 순조롭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감귤은 예, 비료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이제 3월에 비료주기 전에 예, 우선 토양 검사를 해서 이제 토양 개량을
위한 뭐 석회고토라든가 폐화석이라든가 이런 규산질 비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토양 개량을 하게 되는데 봄비료는 3월 상순에서 중순 사이, 여름비료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가을비료는 보통 11월 상순에 이렇게 주게 되는데, 특히 봄비료는 우리가 새 잎이 나고 잎이 신장하고 개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정 시비를 통해서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봄비료 시용은 보통 3월 상순에 시비를 하는데, 특히 온도가 높거나 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좀 일찍 시비를 해주는 게 좋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겨울철 기상도 좋고 금년도도 온도가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3월 상순에서 한 3월 10, 3월 15일 이전에 비료 주는 거를 완료시켜 주는 게 좋겠다. 주는 양이 이렇게 보면 이 20년생 기준 했을 때 한 11.5kg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요소가 한 46%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5kg 곱하기 100 나누기 그 성분 함량 이렇게 하면 주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평당 요소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한 25kg 정도 주면 되겠고, 복합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21 17 17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만약 11항이 질소 기준 한 11.5kg 같은 경우에는 11.5kg 곱하기 100 나누기 성분함량 21%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누기 한 21% 정도 하면 55kg 정도 해서 기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많은 감귤원입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감귤이 덜 달려서 금년도에 꽃이 많은 감귤원은 우리가 꽃비료를 이렇게 시용을 하는데, 그 꽃이 워낙 많게 되면 수세가 또 약해질 경우가 있고 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수세 유지용으로 그 감귤나무에 보충을 하는데, 보통 개화 20일 전에, 우리 뭐 도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개화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4월 하순경에 이렇게 해서 요소를 이용해서 한 300평당 10kg 내외 이렇게 해서 꽃이 많이 핀 나무만, 꽃이 적은 나무는 굳이 줄 필요는 없고 꽃이 많은 나무 위주로 해서 구분 이렇게 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연면십인데 수세 유지를 위해서 그 출래기 꽃이 보이는 출래기 이후에는 70일 간격으로 요소 말당 한 30에서 40g 정도 연면 시비를 해주고, 사정복비도 좋습니다. 지금 칠소가 많이 들어있는 사정복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70일 간격으로 해서 한 3, 4회 정도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면 이 양분 보충이라든가 나무 생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게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꽃이 적은 감귤원은 연면 시비용인데, 이 빨리 봄순을 촉진, 봄순을 빨리 녹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요소를 한 말당 한 30에서 40g, 우리 황산고토, 황산 마그네슘을 말당 한 40에서 60g을 해서 한 10일 정도 가격으로 해서 한 2회 정도 해주시면 녹화 촉진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이 적은 감귤원에는 이런 봄순들이 늘어진 과번무된 봄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보통 이런 과번무 발생 이런 이 순들이 나온 감귤을 이렇게 보면 나무 내부라든가 이런 궤양병 또 많이 이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이렇게 꽃을 덮고 있는 이런 햇빛 피침을 방해하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소금 전정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뭐 농가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과연 첫 방제는 언제 할 것이냐. 보통 우리가 노지 감귤원에서 첫 방제는 더댕이병입니다. 보통 이 첫 방제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이 시기가 이렇게 보면 새순이 한 3에서 5cm 정도 나오는 시기입니다. 뭐 이런 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새순이 한 3에서 5cm 정도 나왔을 때 우리가 균등이라든가 더댕이병 동시방제약으로 기계유제 확실하나 프루겐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에 뭐 개항병이 걸렸던 가원이라든가 이런 가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유제 보루대액을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첫 방제에서 기계유제나 보루대액을 치고 또 개항병이 또 작년도 해서 계속 피해가 발생이 되면 2차 보루대액은 한 6월 상중순에 다시 한번 재살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유제 올바른 사용법인데, 특히 기계유제는 약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새순 피해라든가 구엽, 낙엽, 그 다음에 또 새순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낙엽 때는 또 기형화 같은 꽃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기계유제를 뿌릴 때에는 맑은 날, 특히 오전에 해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그 살포 후에 기상 상황을 잘 보면서 한 5, 7일 이상 날씨가 좋을수록 약해도 적고 방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기상 상황을 잘 보면서 살포 시기를 정해서 살포하는 게 중요하다. 더댕이병입니다. 특히 이 어린 묘목에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품종 갱신 사업이라든가 다른 감귤원에서 어린 묘목을 해서 정식된 감귤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4월 상순에 순이 한 1cm 정도 올라올 때 적용약제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살포를 해야 되지, 이게 이 더댕이병도 마찬가지 자기 감귤원에 이렇게 입양이 되고 점염이 되면 빠른 속도로 이게 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 방제가 필요하다. 궤양병입니다. 특히 작년도 이렇게 궤양병이 걸린 가지가 많은 감귤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서 이 감귤 전정을 할 때 이 나무 수영 너무 관심 말고 전부 잘라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궤양병이 걸렸던 가원, 발병 가원은 5월 상순하고 6월 상순 경에는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다발性가원, 좀 궤양병 밀도가 높은 가원에서는 추가적으로 6월 하순, 8월 상중순에 이렇게 방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궤양병 방제는 특히 우리가 보루도액하고 그 적용약제를 이렇게 보면 이 항생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상품을 적었습니다만은 이런 이런 항생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과거부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성이 많이 그래서 방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좀 교호 살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방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농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